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서 익숙한 말투로 안부부터 물었다고 해요. 괜찮아?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어? 하면서 손까지 살짝 잡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환자가 눈을 살짝 떴는데 표정이 묘하게 멈췄다고 하죠. 반가움도 아니고 놀람도 아닌 뭔가 애매한 얼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녀는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오히려 더 다정하게 말을 이어갔다고 해요. 밥은 먹었어? 여기 밥 맛없지 않아? 하면서 마치 오래 알던 사이처럼요. 문제는 이 대사가 상대방 입장에서는 완전히 낯선 사람의 말이었다는 거죠. 환자는 그냥 어리둥절한 채로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고 해요. 한국 병문안 문화에서는요, 환자가 예의상 일단 받아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낯선 사람이 다가와도 바로 누구세요? 라고 묻기보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어색함이 더 오래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옆 침대에 있던 보호자 한 분이 그 광경을 슬쩍 쳐다봤다고 해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굳이 끼어들 타이밍은 아니었던 거죠. 사실 그 병실에는 오랜 투병 끝에 가족이 매일 교대로 간병하던 환자도 있었대요. 병원비랑 생활비를 같이 감당하느라 보호자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다고 하고요. 그런 장면을 지나가며 봤던 사람들은 저럴 때 최소한의 보장이라도 있었으면 돈 걱정은 덜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고 해요. 물론 그녀는 그런 무거운 분위기와 상관없이 자기 확신 속에서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죠. 요즘 통 연락이 안 되길래 걱정했잖아 하면서 팔까지 툭 쳤다고 하니까요. 환자는 그 순간 뭔가 말하려다 그냥 다시 삼켰다고 해요. 아마 저 아시는 분이세요? 라고 묻기엔 이미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가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나와요. 바로 그녀의 확신이 오히려 상대방의 의심을 잠재우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태연하게 말을 거니까 환자 쪽에서 내가 아는 사람인가? 하고 되레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이쯤 되면 착각이 착각을 낳는 단계를 완전히 넘어선 셈이에요. 두 사람 다 서로를 아는 사람이라고 반쯤 믿어버린 상태가 된 거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사건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진짜 지인이 들어왔다고 해요. 언니 왔어? 하는 목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돌렸는데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하죠.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이 자기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잠깐만 하면서 눈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해요. 진짜 지인은 문 앞에 서서 이 상황을 전혀 이해 못하는 표정이었고요. 침대의 환자는 그냥 어색하게 웃고만 있었다고 하죠. 세 사람 사이에 정적이 흐르는데 그 몇 초가 마치 몇 분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여기서 진짜 웃긴 포인트가 나옵니다. 당황한 그녀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바로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착각했나 봐요. 하고 사과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닮았어요? 하고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고 하죠. 이게 바로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빵 터진 지점이었다고 해요.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순간적으로 다른 화제로 밀어붙이는 그 반응이요. 사실 이런 반응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해본 적 있잖아요. 실수를 들켰을 때 바로 인정하기보다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넘기려는 그 본능적인 몸부림이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더 당황스러웠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손을 잡고 안부를 묻더니 이제는 자기 얼굴을 두고 닮았다는 말까지 들은 거니까요. 병실 안에 있던 다른 보호자들도 슬쩍 웃음을 참는 눈치였다고 해요. 한 명은 아예 고개를 돌리고 어깨를 들썩였다고 하고요. 그 와중에도 진짜 지인은 언니, 저 환자분 우리 아는 사이 아니야 하면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고 해요. 그제야 그녀도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하죠. 잠깐만. 그럼 나 방금 몇 분 동안 남한테 뭐 한 거야? 하는 생각이 스쳤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이 몇 분이 방송에서 가장 크게 웃음을 터뜨린 구간이었다고 해요. 착각이 착각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당사자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폭로되는 그 타이밍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그녀가 그 순간에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특유의 넉살로 상황을 넘기려 했다는 점이 이 사연을 더 유명하게 만든 이유였죠. 그 순간부터 병실 분위기가 완전히 딴판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원래 조용했던 4인실이 갑자기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공간이 됐다는 거죠.
간호사 한 분이 마침 그때 회진을 돌다가 이 상황을 딱 마주쳤다고 해요.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물었는데 세 사람 다 대답을 못하고 서로 눈치만 봤다고 하죠. 결국 진짜 지인이 대신 상황을 설명해 줬는데 설명을 듣던 간호사도 결국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이런 종류의 소소한 해프닝이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다인실은 구조상 비슷한 침대가 나란히 붙어 있다 보니 방문객이 처음 오면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꽤 있다고 해요. 문제는 그녀의 경우 헷갈린 정도가 아니라 몇 분 동안 완전히 다른 사람과 진짜 대화를 나눴다는 점이었죠.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그 침대에 누워있던 실제 환자분은 사실 오랜 투병 중이던 분이었다고 해요. 낯선 사람이 갑자기 다정하게 말을 걸어오니까 처음엔 반가운 마음도 살짝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병원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누군가 말을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다 진짜 정체가 밝혀지고 나서는 오히려 그 어색한 착각이 그날의 웃음거리가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었죠. 그런데 이 사연이 방송에서 더 화제가 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그 다음 순서로 이어지는 대화, 그러니까 착각이 밝혀진 직후에 그녀가 보인 반응 때문이었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진짜로 언니인 줄 알았다니까요 하면서 억울함을 강조했다고 해요. 이 대목에서 진행자들이 배를 잡고 웃었다는 게 방송 후기에도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었죠. 억울함을 어필하면 할수록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웃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 상황을 지켜보던 진짜 환자분도 사실 처음엔 얼떨떨했다고 해요. 낯선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서 그렇게 친근하게 대해줬다는 게 나쁜 기분은 아니었다고 하죠. 오히려 웃으며 저도 처음엔 아는 분인가 했어요 하고 맞장구를 쳐줬다고 해요. 이 한마디가 어색했던 분위기를 완전히 풀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더 나와요. 착각한 사람도 착각당한 사람도 결국 둘 다 웃으면서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화를 내거나 민망해서 자리를 피했다면 이 사연은 그냥 민망한 해프닝으로 끝났을 텐데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유머로 넘기는 성격이었다는 게 이 사연을 나중에 방송용 웃긴 이야기로 만들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였죠. 옆에서 지켜보던 진짜 지인은 그 사이 사진까지 몰래 찍어뒀다고 해요. 이건 나중에 다들한테 얘기해줘야 돼 하면서 이미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는 거죠. 병실을 나서면서도 세 사람은 한참을 더 웃었다고 해요. 복도에 나와서까지 아까 표정 봤어? 완전 얼음이었잖아 하면서 서로 놀렸다고 하니까요. 그날 병문안은 결국 원래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마무리됐던 셈이죠. 지인 병문안을 갔다가 오히려 낯선 환자분과 짧은 인연을 하나 더 만들고 나온 거예요. 한국병원 다인실 특성상 이런 우연한 만남이 실제로 종종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병문안 온 사람이 다른 환자와 눈이 마주치고 짧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는 흔한 일이니까요. 다만 그녀의 경우는 인사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대화 하나를 통째로 나눴다는 게 다른 점이었죠. 그리고 이 사연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이 이야기를 친한 동료들에게 웃으면서 풀어놓았다고 해요. 듣는 사람마다 반응이 다 똑같았대요. 그게 실화야? 하고 되묻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면 더 크게 웃는 시기였다고 하죠. 이런 반응이 쌓이면서 그녀 스스로도 이 사연을 자신의 대표 에피소드처럼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방송에서 흔히 하는 말로 이건 무조건 방송 나가면 터진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이 사연은 라디오 토크 코너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정확히 언제, 어떤 계기로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됐는지는 다음 장면에서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며칠 뒤 그 라디오 코너에 새로운 녹음 일정이 잡혔다고 해요. 이 코너는 원래 매회 여러 사람의 황당한 실수담을 모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죠. 작가들이 사전에 게스트들에게 요즘 있었던 웃긴 일 없어요? 하고 물어보는 게 관례였다고 하고요. 그녀는 처음엔 이 병문안 사연을 꺼낼 생각이 없었다고 해요. 너무 사소한 해프닝이라 방송용으로 쓸만한 소재인지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옆에 있던 동료 진행자가 예전에 얼핏 들었던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버렸다고 해요. 아, 맞다. 너 그때 병문안 갔다가 사람 잘못 알아본 거 있잖아. 하면서요. 그 순간 스튜디오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게 무슨 얘기야? 자세히 좀 해봐. 하는 요청이 여기저기서 쏟아졌다는 거예요. 결국 등 떠밀리듯 그녀는 그날의 병문안 사건을 처음부터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과일 봉지를 들고 병실 문을 열었던 순간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얘기를 꺼냈다고 해요.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스튜디오 안의 리액션이 점점 더 커졌다고 하죠. 특히 손까지 잡고 안부를 물었다는 대목에서 다들 자지러졌다고 해요. 여기서 진행자 한 명이 끼어들어서 그럼 그 환자분은 그동안 그냥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하고 물었다고 해요. 그녀는 그 질문에 오히려 더 크게 웃으면서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미안한 부분이에요. 하고 답했다고 하죠. 이 대답이 나오자 방청객 반응이 한 번 더 뒤집혔다고 해요. 실수를 저지른 당사자가 뒤늦게라도 미안함을 인정하는 그 타이밍이 은근히 웃음 포인트가 됐던 거죠. 그러다 진짜 지인이 등장하는 대목에 이르자 스튜디오는 거의 폭발 직전이었다고 해요. 언니 왔어? 하는 그 한마디가 재현되는 순간 모두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고 하니까요. 진행자들은 이 부분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하며 되물었다고 해요. 진짜 그 상황에서 사과부터 안 하고 닮았다는 말부터 했다고요? 하면서요. 그녀는 억울하다는 듯 손사래를 치면서도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이 장면이 훗날 편집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하이라이트 구간이 됩니다. 방송이 끝나갈 무렵 진행자 중 한 명이 이 사연에 붙일 별명을 하나 제안했다고 해요. 바로 천하제일 병문안 착가광이라는 별명이었다고 해요. 스튜디오 안에서 이 별명이 나오자마자 다들 박수까지 치면서 좋아했다고 하죠. 그녀 본인도 처음엔 손사래를 쳤지만 결국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면서도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그쪽으로 기운 상태였다고 하니까요. 여기서 잠깐 이 코너의 성격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코너는 원래 한 사람만 조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 출연자들이 돌아가며 자기 실수담을 꺼내는 방식으로 진행됐거든요. 그날도 그녀 다음으로 다른 게스트가 자기만의 황당한 에피소드를 이어서 풀어놨다고 해요. 누군가는 회사에서 이름표를 잘못 봐서 다른 사람 자리에 앉았던 이야기를 했고 또 누군가는 소개팅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을 알아본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고 하죠. 그런데 그 여러 사연들 중에서도 유독 병문안 이야기만 방송 후에 계속 회자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와요. 바로 병원이라는 공간이 주는 특유의 긴장감과 그 안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실수 사이의 간극이 컸다는 점이죠. 보통 병원은 조심스럽고 진지한 공간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코믹한 착각이 벌어졌다는 게 오히려 더 크게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가 됐던 거예요. 방송 이후 이 사연은 짧은 클립으로 잘려서 여러 채널에 재업로드 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댓글창에는 나도 저런 적 있다는 공감 댓글부터 이건 진짜 레전드다 라는 반응까지 다양하게 달렸다고 하죠. 특히 눈에 띄는 댓글 하나는 병문안 갈 때마다 이 생각나서 더 조심하게 됨이라는 내용이었다고 해요. 이 사연이 단순히 웃긴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또 다른 댓글은 저 병원 다인실에서 일하는데 진짜 저런 상황 자주 있어요 라며 현실 공감을 더했다고 해요. 이 정도로 여러 사람이 자기 경험을 겹쳐보게 만든다는 게 이 사연이 단발성 웃음으로 끝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이 사연이 온라인에서 계속 퍼지면서 재미있는 후일담도 하나둘 따라붙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중 하나는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는 시청자가 남긴 이야기였는데요. 다인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방문객이 침대 번호를 착각해서 엉뚱한 환자에게 말을 거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은 몇 마디 나누다가 금방 죄송해요 하고 바로 잡는데 이렇게 몇 분씩 대화가 이어진 경우는 흔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연이 유독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그 착각이 꽤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는 점에 있었던 거예요. 이 지점에서 시청자들이 다시 한번 짚어본 부분이 있어요. 바로 왜 아무도 중간에 멈추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었죠. 그녀는 확신에 차 있었고 환자는 예의상 받아줬고 결국 진짜 지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 상황을 깰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연의 진짜 매력 포인트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 여러 사람의 작은 배려와 어색함이 겹쳐서 만들어진 해프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잠깐 놓치기 쉬운 현실적인 부분도 짚고 넘어갈까 해요. 그 병실에 함께 있던 장기 투병 환자 가족은 사실 매달 병원비 걱정이 컸다고 하는데요. 그때 최소한의 보장이라도 있었다면 돈 때문에 더 무너지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남는 지점이었죠. 물론 이건 이 사연의 중심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병실이라는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웃음이
또 누군가에게는 무거운 현실이 공존하는 곳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이 사연은 점점 하나의 대표 에피소드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이후 다른 방송이나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 사연을 다시 언급할 기회가 몇 번 더 있었다고 해요. 그때마다 반응은 한결같았다고 하죠. 그 얘기 또 해주세요 하는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후배 코미디언이 이 사연을 자기 나름대로 재현해 보이기도 했는데 그 반응 또한 뜨거웠다고 하고요. 이쯤 되면 이 사연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서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로 굳어진 셈이었죠. 병문안이라는 익숙한 상황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을 법한 어색함이 이렇게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으니까요. 이 사연이 왜 이렇게까지 오래 회자됐는지 그 마지막 이유는 다음 장면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어느 라디오 토크 코너에 유독 반응이 뜨거웠던 사연 하나가 있었어요. 한 여성 코미디언이 직접 털어놓은 이야기였는데요. 시작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터터딘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병문안 한번 가자, 딱 그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평범한 병문안이 나중에 방송에서 레전드라는 말까지 듣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날 아침으로 먼저 돌아가 볼까요? 병원 가는 길 손에는 늘 그렇듯 과일 한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한국 병문안 문화가 그렇잖아요. 빈손으로 가면 왠지 예의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그녀는 자기가 뭘 확인해야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냥 여기 맞겠지 하고 문을 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분명 아는 얼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엔 별다른 의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반갑게 인사부터 건넸다는 게 나중에 돌이켜보면 더 아찔한 대목이었죠. 문제는 병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원래 헷갈리기 쉬운 구조라는 거예요. 비슷한 병실, 비슷한 침대, 비슷한 환자복. 거기다 살짝 긴장한 상태로 들어가면 판단력이 평소보다 흐려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녀도 딱 그런 상태였습니다. 확신에 찬 얼굴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은 전혀 이상함을 못 느꼈다는 점이에요. 검은이의 원신,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바로 멈췄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정작 진짜 반전은 그 다음 대화에서 터져 나옵니다. 상대방 반응이 뭔가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했거든요. 이쯤 되면 눈치를 챌 법도 한데 이상하게 그 순간엔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착각이 착각을 덮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 거죠. 이 대목에서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웃은 이유가 있어요. 나도 저런 순간이 있었는데 싶은 그 묘한 공감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확신에 차서 엉뚱한 사람을 붙잡아 본 경험 있잖아요. 다만 그녀의 경우엔 그 규모가 조금 남달랐던 겁니다.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는 다음 장면에서 좀 더 자세히 풀어볼게요. 그날 병실은 4인실이었어요. 침대마다 커튼이 반쯤 쳐져 있어서 누가 누군지 한눈에 딱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침대는 입구에서 봤을 때 대각선 방향 쪽이었어요. 거기 누워있던 환자는 마침 링거를 맞으며 눈을 감고 있었죠. 얼굴 각도, 머리 모양, 이불 색깔까지 어딘가 낯이 익다고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이 생길 만한 조건이 은근히 다 갖춰져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잠깐 병문안이라는 상황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우리는 보통 상대의 얼굴을 정면으로 확인하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병실에서는 다르죠. 환자가 먼저 자고 있거나 몸을 돌리고 있거나 얼굴 반쯤 가리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방문객 쪽에서 저 사람이 맞겠지 하고 먼저 판단해버리는 순간이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그녀도 딱 그 판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허허. 침대 옆에 앉아서 익숙한 말투로 안부부터 물었다고 해요. 괜찮아?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같은 친한 사이에서나 나올 법한 말이었죠. 문제는 그 말을 들은 환자의 반응이 뭔가 애매했다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표정이었는데 그녀는 그걸 많이 아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버렸습니다. 허허. 바로 여기서 착각이 착각을 스스로 방어하는 구간이 시작돼요. 한번 확신이 서면 어색한 신호들이 오히려 확신을 더 굳히는 방향으로 해석되기 쉽거든요. 심리학에서도 이런 현상 낯설지 않죠. 원래 사람은 자기 예상과 다른 정보가 들어와도 그걸 바로 의심으로 연결하지 않고 기존 믿음에 맞춰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녀의 경우도 딱 그랬던 겁니다.
이쯤에서 잠깐 이 사연이 왜 이렇게 많이 공감을 얻었는지 짚고 넘어갈게요. 사실 병원이라는 공간은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곳이잖아요. 누군가는 수술을 앞두고 있고 누군가는 가족의 병원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요. 그때 최소한의 보장이 있었다면 돈 때문에 더 무너지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말이 나올 만큼 현실은 냉정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연은 그 무거운 공간 안에서 정말 순수하게 어이없는 웃음 포인트 하나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확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단순히 웃긴 실수담을 넘어서 병원이라는 긴장된 공간에서도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안도감까지 함께 준 셈이죠.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환자 손을 슬쩍 잡으면서 요즘 통 연락이 없더라 하고 서운한 티까지 냈다고 해요. 이쯤 되면 상대방도 뭔가 말을 해야 하는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그 환자 입을 살짝 떼려다가 그냥 다시 다물었대요. 몸이 아픈 상태에서 갑자기 낯선 반가움을 마주하니 뭐라고 반응해야 할지 순간 판단이 안 섰던 거죠.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생겨요. 침묵을 침묵으로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많이 힘든가 보다 하고 더 다정하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즉 상대가 조용할수록 그녀의 확신은 점점 더 단단해지는 역설적인 흐름이었던 겁니다. 과일 봉지를 침대 옆 테이블에 올려놓으면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안부 토크를 이어갔어요. 수술은 잘 됐대? 밥은 좀 먹고 있어? 같은 질문들이 줄줄이 나왔죠. 문제는 이 질문들이 사실 전혀 다른 사람의 사정에 맞춰 준비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환자 입장에서는 하나도 맞아떨어지는 게 없었겠죠. 근데도 그녀는 상대 표정을 보며 스스로 답을 채워 넣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표정 보니까 좀 나아진 것 같네 하면서요. 이 정도면 거의 원맨쇼 수준이었다고 나중에 방송에서도 그렇게 표현됐어요. 그때 마침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진짜 그녀가 만나야 했던 그 지인이었어요. 문 앞에 서서 이 광경을 본 순간 표정이 그대로 굳어버렸다고 해요. 자기 침대 옆에 다른 사람이 앉아서 완전히 낯선 환자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이쯤 되면 시청자 입장에서도 슬슬 웃음이 터질 준비를 하게 되는 구간이에요. 정작 당사자인 그녀는 아직 그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병원비나 회복기간 같은 현실적인 이야기까지 꺼내며 위로를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돌이켜보면 그 순간 진짜 지인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그냥 문 앞에 가만히 서 있었다고 하죠. 병실 안 공기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뭔가 크게 어긋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어긋남이 정확히 어떻게 터졌는지는 다음 장면에서 이어집니다. 진짜 지인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던졌다고 해요. 저기 누구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녀는 처음엔 그게 자기한테 하는 말인 줄도 몰랐대요. 당연히 자기가 아는 사람이 물어볼 리 없는 질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목소리가 난 방향을 돌아보니 문 앞에 진짜 지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던 거죠. 안단한데요. 이 장면 상상만 해도 소름이 쫙 돋는 구간이잖아요. 한쪽엔 자기가 만나야 했던 사람이 서 있고 다른 한쪽엔 방금까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던 완전히 낯선 환자가 있는 거예요.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그 순간 모든 상황이 거꾸로 재생됐다고 해요. 그럼 방금까지 내가 잡고 있던 손은 여기서부터 표정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황함, 창피함, 그리고 약간의 웃음기까지 뒤섞인 그 복합적인 표정이요. 정작 옆에 누워있던 환자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사실 아까부터 누구신지 몰랐는데 너무 다정하게 말씀하셔서 그냥 듣고 있었어요. 이 대사가 나오는 순간 방청객 반응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후문이 있어요. 즉, 환자 본인도 처음부터 눈치는 챘지만 굳이 끊지 않고 그 상황을 지켜본 거죠. 여기서 하나 더 짚을 부분이 있어요. 병원이라는 공간에서는 환자 입장에서도 방문객 반응을 굳이 정정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몸이 힘든 상태에서는 낯선 사람의 친절도 그냥 받아들이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거의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당황했다고 나중에 직접 이야기했어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닮았었다니까요? 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상황은 이미 벌어진 뒤였죠. 이 대목에서 시청자들이 특히 많이 웃은 이유는 그녀 특유의 솔직한 자기 고백 방식 때문이었어요. 창피한 순간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더 적나라하게 털어놓는 그 화법이요. 병실 안 세 사람,
그녀와 진짜 지인, 그리고 낯선 환자까지 한동안 서로 얼굴만 쳐다봤다고 해요. 정적이 흐르던 그 몇 초가 방송에서는 가장 웃긴 구간으로 꼽혔죠. 이 반전이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서 왜 그렇게까지 화제가 됐는지는 다음 장면에서 더 짚어볼게요. 정적을 깬 건 뜻밖에도 진짜 지인이었어요. 야, 너 지금까지 이분 손잡고 있었던 거야? 하면서 웃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그 한마디에 병실 안 긴장이 순식간에 풀렸습니다. 낯선 환자도 같이 웃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제야 얼굴을 감싸며 아, 진짜 나 왜 이래? 하고 자책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고 하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 사건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세 사람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짧은 대화를 이어갔다고 해요. 낯선 환자가 먼저 저도 병문안 손님 없어서 심심했는데 덕분에 웃었어요 하고 분위기를 풀어줬다는 거죠. 이 대목이 시청자들에게 특히 인상 깊었던 이유가 있어요. 실수가 그냥 창피함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낯선 사람과의 짧은 온기로 이어졌다는 점. 병원이라는 공간이 원래 삭막하고 무거운 곳이잖아요. 수술 앞두고 마음 졸이는 사람도 있고 회복이 더뎌서 지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공간에서 잠깐이라도 웃을 일이 생긴다는 게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거든요. 이 지점에서 그녀는 진짜 지인에게 다시 인사를 건넸어요. 미안, 진짜 몰라봤어 하면서 준비했던 과일 봉지를 다시 꺼냈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웃긴 상황이 벌어져요. 정신없이 당황한 나머지 과일 봉지를 낯선 환자 침대 쪽에 그대로 두고 나올 뻔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야, 그건 챙겨야지 하고 붙잡아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다고 해요. 이 정도면 정말 한편의 콩트 같은 흐름이잖아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웃음이 끊이질 않는 구간이었죠. 병문안이라는 게 원래 마음만 앞서다 보면 정작 중요한 확인은 놓치기 쉬운 상황이기도 해요. 특히 큰 병원일수록 병동, 병실 번호, 침대 번호까지 다 확인해야 하는데 마음이 급하면 그런 디테일을 건너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연이 그저 웃긴 해프닝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한 번쯤은 비슷하게 허둥댄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사연을 단순한 웃음거리를 넘어 공감형 스토리로 만든 핵심이었습니다. 진짜 지인의 침대는 알고 보니 바로 옆줄 창가 쪽이었다고 해요. 커튼 하나만 넘어가면 있었던 거리였는데 그 커튼 하나가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들어 놓은 셈이었죠. 이동하면서 그녀는 계속 중얼거렸다고 해요. 아니 진짜 왜 그렇게 닮았지? 나만 이상하게 느낀 거 아니지? 옆에서 걷던 지인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면서 네가 원래 좀 그렇잖아 하고 한마디 던졌다고 하죠. 이 대사가 나오면서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그녀의 평소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원래도 방송에서 종종 허당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던 터라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해요. 즉 이 사건이 단발성 해프닝이 아니라 그녀 특유의 캐릭터성과 맞물려서 더 큰 웃음을 만들어낸 셈이었습니다. 진짜 침대에 도착하고 나서야 그녀는 비로소 제대로 된 병문안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옆 침대 그 낯선 환자가 계속 흐뭇한 표정으로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방금 전 자기가 겪은 그 상황이 너무 재밌었다는 듯 대화에 은근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고 하죠. 결국 병문안이 끝날 때쯤 그녀는 그 환자에게도 다시 한번 인사를 건넸다고 해요. 아까는 정말 죄송했어요. 그래도 재밌으셨다니 다행이에요 하면서요. 이 마무리 인사가 이 사연을 그냥 웃긴 실수담이 아니라 훈훈한 여운으로 남게 만든 부분이었습니다. 병문안이라는 상황이 참 그렇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도 그걸 보러 온 사람도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연은 그 어색함을 실수라는 형태로 아예 뒤집어버리면서 오히려 병실 전체에 웃음을 만들어낸 케이스였던 거죠.
저도 다른 병실 들어갔다가 몇 초 동안 못 알아챈 적이 있어요. 같은 공감 댓글들이었죠. 그만큼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사람을 착각하는 일이 생각보다 흔하게 벌어진다는 방증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 사연이 왜 이렇게까지 화제가 됐는지 그 배경을 조금 더 짚어볼게요. 어느 라디오 토크 코너에 유독 반응이 뜨거웠던 사연 하나가 있었어요. 한 여성 코미디언이 직접 털어놓은 이야기였는데요. 시작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지인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병문안 한번 가자, 딱 그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평범한 병문안이 나중에 방송에서 레전드라는 말까지 듣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날 아침으로 먼저 돌아가 볼까요? 병원 가는 길 손에는 늘 그렇듯 과일 한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한국 병문안 문화가 그렇잖아요. 빈손으로 가면 왠지 예의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그녀는 자기가 뭘 확인해야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냥 여기 맞겠지 하고 문을 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분명 아는 얼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엔 별다른 의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반갑게 인사부터 건넸다는 게 나중에 돌이켜보면 더 아찔한 대목이었죠. 문제는 병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원래 헷갈리기 쉬운 구조라는 거예요. 비슷한 병실, 비슷한 침대, 비슷한 환자복. 거기다 살짝 긴장한 상태로 들어가면 판단력이 평소보다 흐려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녀도 딱 그런 상태였습니다. 확신에 찬 얼굴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은 전혀 이상함을 못 느꼈다는 점이에요.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바로 멈췄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정작 진짜 반전은 그 다음 대화에서 터져 나옵니다. 상대방 반응이 뭔가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했거든요. 이쯤 되면 눈치를 챌 법도 한데 이상하게 그 순간은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착각이 착각을 덮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 거죠. 이 대목에서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웃은 이유가 있어요. 나도 저런 순간이 있었는데 싶은 그 묘한 공감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확신에 차서 엉뚱한 사람을 붙잡아 본 경험 있잖아요. 다만 그녀의 경우엔 그 규모가 조금 남달랐던 겁니다.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는 다음 장면에서 좀 더 자세히 풀어볼게요. 그날 병실은 4인실이었어요. 침대마다 커튼이 반쯤 쳐져 있어서 누가 누군지 한눈에 딱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침대는 입구에서 봤을 때 대각선 방향 쪽이었어요. 거기 누워있던 환자는 마침